재무회계를 공부하고 계신 당신을 위한 맞춤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 거래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회계 처리 관점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어음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지급 약속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음은 기본적으로 발행인이 약속한 날짜에 특정 금액을 주겠다. 이런 증서예요. 일종의 유가증권이죠. 그러니까 지업끼리 거래할 때 현금 대신 쓰는 공식적인 외상약속 증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거래 신용의 아주 기본이 되는 거고요. 당신이 공부하시는 재무제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랑 바로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아, 유가증권이라는 점, 그게 딱 핵심이네요. 그럼 종류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약속어음하고 환어음이 있던데 이 둘의 실무적인 차이가 뭘까요? 재무회계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딱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는 거래 당사자의 구조에 있어요.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 그러니까 당신의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수취인에게 직접 지급을 약속하는 딱 두 사람 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거래에서는 이게 아주 흔하게 보이죠. 아, 발행인이 직접 이자 강구죠. 네. 반면에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 보통 은행 같은 지급인이죠. 이 지급인한테 지시를 해서 수취인, 즉 당신에게 돈을 주도록 하는 삼자간 구조예요. 삼자간 구조요. 네. 그래서 주로 국제무역 같은 데서 많이 쓰입니다. 이 구조 차이가 회계 처리할 때 특히 채권이나 채무를 언제 인식하느냐 이런 시점에 약간 미묘한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발행인이 직접 주냐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주냐 이 차이군요. 그럼 국제거래에서 환어음을 쓰면 혹시 환율 변동 위험 같은 거 그런 추가적인 회계 고려 사항 같은 것도 생기나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외화로 표시된 환어음이다 이러면요. 그걸 처음 회계장부에 기록할 때랑 나중에 실제로 돈을 받을 때 환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차이를 평가해서 외환차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그런 추가적인 회계 이슈가 발생하죠. 복잡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종이어음 대신에 전자어음도 정말 많이 쓰는데요. 사실 형태만 다른 거지 법적인 효력이나 기본적인 회계 처리 원칙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전자어음. 네. 다만 이제 관리나 유통은 훨씬 편해졌죠. 그렇군요. 어쨌든 어음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이 없어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건 참 매력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미리 확보하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만기일 전에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장부에는 그냥 매출 채권으로 잡혀 있을 텐데 이 어음을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재무회계 관점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 쓰는 게 어음 할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재무회계 실무에서는 이거 정말 중요하게 다루죠. 어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당신이 만기 전에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그 어음을 가져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만기까지 남은 기간의 이자 성격, 이걸 할인료라고 하거든요. 이걸 떼고 나머지 금액을 미리 현금으로 주는 거죠. 기업들이 단기 유동성 확보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어음 할인. 유동성 확보에는 좋지만 그 할인료라는 비용이 또 발생하는군요. 그럼 이 비용은 재무상태표나 아니면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그리고 또 어음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된 그 필수 기재사항 같은 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할인료는 보통 회계 처리할 때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서 그 해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음 자체가 유효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액, 만기일, 발행일, 발행인, 수취인 이런 것들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음 자체가 그냥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네. 무효요? 네,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엄청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렇게 엄격하다니 정말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또 다른 함정 같은 건 없나요? 또 중요한 게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그냥 돈 빌리려고 발행하는 금융어음 또는 융통어음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이거랑 실제 상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된 상업어음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계 처리의 투명성 문제랑도 관련되고
어음 자체의 신뢰도하고도 직결되거든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역시 부도죠. 아, 부도. 네.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갚으면 그 어음은 부도 처리가 되고 그럼 그 기업 신용도는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어음을 가지고 있던 당신 입장에서는 그 매출 채권을 회수 못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걸 대손 처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당신 회사의 순이익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죠. 아,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어음은 기업 간의 신용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또 어음 할인을 통해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금융수단인데 동시에 법적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부도라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네요.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당신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매출 채권, 매입 채무, 현금 흐름표,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쭉 연결돼서 기록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음 거래 하나하나가 사실은 기업 재무 상태라는 큰 그림을 만드는 중요한 조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 전자어음이 일반화되고 또 나아가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까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에 전통적인 어음의 신용평가 방식이나 회계상에서 채권을 인식하고 또 제거하는 그런 기준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할까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신이 앞으로 실무에서 마주하게 될 새로운 회계 이슈는 또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